계약을 파기하는데 이게 단순 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소송 갈 뻔했어요. 이거 진짜 가게 하다 잘못되면 여기 다 고물돼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맥형TV 이거 신청하게 된 거예요? 개업을 해놓고 네. 좀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유튜브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시작해보자. 그러다가 갑자기 딱 뜬 거예요. 뜨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죠. 우리 네. 그 아카데미 무료 특강도 왔었죠? 네네, 한번 갔었습니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움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됐지만 개업을 하니까 저 이게 눈앞에 계속 닥치는 상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쫓기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정작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어. 그래도 아직은 잃지 않고 있는 게 있네요. 웃음이요? 마인드 컨트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엄청 제가 볼 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10월 달에는 네. 너무 쫓기니까 저도 표정이 좀 굳는 거예요. 근데 손님 이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네. 소비자들은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되면서 대출이 좀 나와서 대출이 나와서 이제 버틸 수 있다. 좀 진짜? 여유롭게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하게 됐어요. 저한테 사연 써줬을 때 네. 하루에 한 2팀 네.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가 한 2주 전이었나요?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거의 변함없어요. 두세 진짜? 팀. 아무 예.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는 지금 계속 많이 주고 있죠. 그 전에는 진짜 외부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보면은 일단 우리가 오늘 매출에 대해서 왜 손님들이 여기 안 오는지 단서를 찾아보는 거 네네. 그걸 할 거고, 앞으로는 맥형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오기 전과 후로 이 연화옥이 달라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한번 평가받는 시간을 연화옥 컨설팅을 통해서 네.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서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딱 오자마자 아쉬운 것들이 되게 눈에 많이 띄어요. 본인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간판을 일부러 저렇게 작게 했는지. 예술하고 싶었던 거죠? 네, 처음에는 네. 작게 해도 오객건이 어느 정도 이제 바뀌는 게 인테리어하고 플랜카드 좀 걸어놓고 그래도 바뀌는 걸 좀 알지 않을까. 동네 상권이라고 하니. 지금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게 이 땡기는 포차를 운영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저녁에 좀 네. 깜깜해지면 알 것 같은데 네. 연화옥 저 간판도 밝은 간판도 아니고 그 안에 선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뭐 파는지도 명확히 보이지도 않고, 앞에는 주차장, 일단 상권의 기본적인 중요 성립 조건, 내가 좋은 자리다 라는 걸 성립하기 위해서 마주보는 상권이 돼야 돼요. 여기는 식당과 식당이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지나가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 흡인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다른 위치보다는 훨씬 흡인력이 떨어져요. 근데 물론 착각할 수 있어요. 막걸리 한 잔에 뭔가 이 술집도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품목을 팔지만 술집이고, 또 고깃집도 있고, 밑에는 포차도 있고, 심지어 얘네들이 오래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을 보면은 그래, 적은 비용에 이 정도면 합리적인데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뭐가 써 있는지 사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우 육회, 한우 육회. 설렁탕. 그렇죠. 맛있는 집. 그렇죠. 이 설렁탕, 나 네. 점심도 하고 네. 육회, 네. 저녁도 하고 네. 나 다 할 거야 네. 하는데 정작 하루에 2팀 받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옆에 이 고물상이 이 서울에서 음. 보기 쉽지 않은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가게 하다 잘못되면 여기 다 고물돼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픈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여기 아트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컨셉을 심기보다 이 심플하고 한 번에 보이는 게 간결할수록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요. 밖에 외부에 있는 거는 간결하면 잘 안 보이죠. 처음에 브랜딩하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 땡기는 포차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땡기는 포차밖에 안 보여요. 이게 저녁에 불 켜면은 네. 이 간판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이 시선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지금 중요한 거는 알리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지나가면서 올라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네.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이 연화옥을 알리는 것보다 연화옥이 한식 뭘 하는지를 주점이라. 알리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안 보여요. 연화옥이 여긴지조차 모르겠어요. 이것도 시인성이 너무 떨어지고. 저는 연화옥의 메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메뉴를 약간 촌스럽지만 직관적인 방법으로 잘하시는 뭐 육회나 네네. 그런 저녁 메뉴를 좀 노출시켜주는 것도 이런 곳에다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깔끔하고 좋은데 이렇게 흔들리는 배너는 거의 효과가 없고 네. 컨셉이 깨질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어쩔 때는 정통적으로 가는 게 효과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에어간판 네. 들어가면은 네. 저도 싫은데 그런 거는 근데 사람들한테 빨리 노출시키는 게 뜨내기를 잡을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을 유입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더 하시죠. 그래서 여기는 되게 그런 전통적인 게 먹히는 곳인 것 같다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하나 아쉬운 게 네. 아까 외부에서 조금만 뭘 하면 좋을까 했는데 그냥 그 외부의 목재의 나무 느낌은 괜찮은데 이거는 매장을 가리고 있다고 계속 느껴지거든요. 네네. 이거를 제거하고 매장을 좀 더 간판을 확장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네. 아랫집이랑 분쟁 요소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걸 건들지 마라. 네, 저도 이걸 떼고 이게 더럽고 그래가지고 아예 네. 다른 차양이나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이게 분쟁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창업자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컨텐츠를 찍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유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 전에 무조건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 어디까지 내가 손을 댈 수 있는지 심지어 계약해놓고 벽에다가 못도 못 받게 하는 건물주도 있었어요. 저 강서구청에서 2층에. 근데 그 자리에서 계약했는데 벽에 못을 박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파기하는데 이게 단순 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소송 갈 뻔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긴 했죠.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공사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내가 진짜 심지어 못도 박을 수 있는지 이 사소한 질문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깐깐하게 생각하는 건물주도 의외로 많아요. 이런 건 분쟁의 요소가 되니까 네. 내가 간판을 어디까지 걸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인테리어, 뭐 디자인, 뭐 이런 거 컨셉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잘 만들었어요. 너무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손님이 몰라서 못 온다는 거죠. 이게 알리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정말 알리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 스마트 플레이스 네. 통계를 한번 제가 보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플레이스 광고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500에서 600을 플레이스 방문하는데 네이버 지도, 블로그 하고 있죠. 네네. 블로그 마케팅을 하니까 이 네이버 지도가 연동돼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채널이. 그리고 네이버로 검색해서 오는 거는 네이버에서 아직 연화옥을 알고 검색하진 않을 건데 네. 사장님이 뭐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쵸. 우리도 뭐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이런 카운팅이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강서구청 맛집이 유입 키워드에 걸려 있어요. 이거는 광고를 했을 때 강서구청 맛집, 구청 술집, 가양역 맛집, 활곡동 맛집 이 맛집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키워드를 부여받은 거예요. 부여받았다는 거는 이 유입할 때 사람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그 블로그의 주제 키워드가 강서구청 맛집, 강서구청 술집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연화옥을 볼게요. 강서구청 술집, 강서구청 맛집 이런 키워드를 네. 보세요. 강서구 한식 맛집이라고 사람들이 블로그를 검색하게 놔두면 안 돼. 왜? 강서구 한식 맛집으로 이 포스팅이 되면 주제 키워드를 얘가 인식하거든요. 알고리즘이. 주제 키워드를 인식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를 했을 때 키워드를 부여해줘요. 얘네가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해서 부여해주는데 이 대표 키워드를 잘 써서 포스팅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한식 주점 연화옥, 뭐 강서구 한식 주점 그러면 한식 주점을 부여하게 돼요. 뭔
얘기인 줄 알죠? 그래서 지금 얻어 걸린 것 같은데 약간 강서구청 맛집 이런 거 강서구청 근처 술집 강서구청 술집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강서구청 분위기 좋은 술집 강서구청 술집이죠 키워드가. 네. 그러니까는 강서구청 맛집 강서구청 술집이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네. 블로그를 카운팅할 때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유입되는 블로그가 이런 대표 블로그로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이 키워드의 사용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광고를 할 때 이 키워드 부여를 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 키워드가. 그래서 블로그만 이런 키워드를 잘 잡아서 이 키워드가 조회수가 높으니까 네. 꾸준히 해보세요. 이 상위 노출, 그러니까 이 블로그만 지금 보면은 광고 거의 안 했어요. 블로그 22개가 말이 안 돼요. 방문자 19개 말이 안 돼요. 최소한 못해도 100백을 먼저 1차적으로 채우세요. 네네. 100백. 이거 채우면은 하루에 2팀 오던 게 5팀, 6팀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대신 음식만만 괜찮으면 이제 구전으로 늘어나요. 네이버 광고라고 있어요. 아, 그 플레이스 위에 뜨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강서구청 예를 네. 들어 강서구청 맛집 검색을 하면 지금 이렇게 네네. 되는 거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네네. 그럼 강서구청 맛집으로 쳤을 때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키워드를 내가 정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할 때 그 대표 키워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를 들어 한식주점, 연하옥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잖아요. 네. 맛집 키워드를 못 부여받아요. 이 데이터 보세요. 내가 광고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주당 플레이스 방문자가 지금 400에서 500, 600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보통 5,000에서 6,000명 방문하거든요. 여기하고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일단은 1,000대 넘기겠다, 2,000대 넘기겠다. 그러면 넘기는 순간 이거 비례해요. 들어오는 손님하고.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이제 30살입니다. 30살이면 93년, 4년생? 3년생.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떻게 소개해요? 저는 지금 강서구청에서 연어옥이라는 한식 주점을 하고 있는 김요승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어떤 걸 했는지 이전에는 계속 고기 일을 많이 했어요. 고기 관련된 네, 정육부터 아니면 고깃집, 정육식당, 육가구 공장 이런 아예 고기 관련된 일을 쭉 돌았죠. 얼마나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했으니까 친척이 이제 농가에 있어가지고 네. 소를 키워서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 갖고 계속 있다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좀 일을 시작해서 계속 고기 관련 일을 했었어요. 연하옥 뜻이 뭐예요? 화양연화에서 따온 거예요. 화양연화가 인생에서 꽃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연화를 따서 집 옥자, 이제 설렁탕집이나 갈비탕집 이렇게 옥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연화옥,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 이런 뜻을 생각을 했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한식집이어야 더 맞지 않을까. 밥집으로 했었으면. 근데 이제 이 상권은 밥집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술집으로 한 거고 밥집 상권이 이렇게 골목 상권에서 발달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이 주변에 밥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밥 먹으러 나오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술집 자리는 맞는데 이제 또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본인이 전공하는 건 고기였는데 창업의 비용에 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어그러지거든요. 처음에 창업 아이템부터 그리고 장소 설정하는 것부터 타겟, 그 소비자층 이런 것들 3박자 정도가 마저 떨어져야지만 창업이 어느 정도 초반에 힘받고 가는데 지금은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래도 와서 보고서는 좀 다행인 거는 사장님이 약간 결벽증 있을 정도로 매장을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한 번 오면은 이 동네에서 깔끔하고 이뻐서 오고 싶다. 아직 음식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네네. 음식에 대한 평가는 못 하겠지만 그 정도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해 놓으셨고 하루에 그렇게 2팀 받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요? 아프지만 이제 손님들이 또 올게요. 이게 겉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맛있다 또 온다고 인스타로 많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시 댓글 남겨주실 때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오는 손님이잖아요. 지인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모르고 오는데 그럼 인스타를 어떤 노력을 한 거예요? 인스타에 맛집이라고 저희 강서구청 맛집 혹은 강서구청 술집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다 좋아요 누르고 태그 올린 사람들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하고 하면서 가게 계정을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걸로. 되게 좋아요. 이따가 오늘은 맥형이 지인들을 좀 불렀어요. 어쨌든 이렇게 블로그만 놓고 봤을 때 약간 걱정했던 거는 스마트 플레이스나 블로그 양이나
방문자 리뷰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자체를 지금 아예 힘을 쓰지 않고 있어서 이 자리는 아시잖아요. 알려야 될 만한 위치이지 그냥 사람들이 쑥쑥쑥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러기에는 간판이나 이런 데 너무 컨셉을 심어놔가지고 이 가치를 인정하려면은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모여서 여기서 제가 술 파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여긴 필요한 거는 마케팅, 광고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SNS로 좀 음식 사진을 찍어서 나르게 하고 네. 한 명보단 두 명, 두 명보다는 여덟 명이 낫잖아요. 그쵸. 사장님 단체석에 한 30인석이 있었으면 한 30명 불러 모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맥형 아카데미에서 교육하는 맥클래스의 수강생들 네. 선착순으로 잘랐어요. 딱 공지하자마자.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저녁에 자리를 한번 가질 거고 오늘 나온 매출은 맥형이 다 결제하고 갈 겁니다. 그 돈으로 아시죠? 뭘 해야 되는지? 마케팅. 마케팅 하셔야 됩니다. 플레이스 광고. 플레이스 광고도 하시고 블로그 체험단도 하시고 슈퍼멤버스로 블로그들 모집도 하시고 인플루언서 통해서 계속 쪽지 보내서 올 수 있게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 음식을 먹어볼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음식을 중요한. 먹어볼 거고 그 맛과 맛 대비 가격 이런 걸 한번 따져볼 거고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맛있다는 반응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먹을 만한 게 없다? 네, 지금은 그래서 좀 메뉴를 늘리긴 늘렸어요. 네, 그 전에는 메뉴도 진짜 완전 제가 고기를 해서 고기만 있었어요. 메뉴 다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무겁다. 그래서 몇 번 오니까 한 번 오고 두 번째 오니까 먹을 게 없다. 똑같은 메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피드백을 많이 했죠. 이제 음식을 먹어봤을 때 과연 재방문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왜냐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가 뭐냐면 잘 이쁘게 세팅해 놓고 사람들이 왔는데 찾아왔어요. 마케팅을 통해서 먹었는데 이게 재방문이 안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빠르게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케팅 회사에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손을 듭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마케팅 포인트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요? 네. 버티는 게 어떻게 이걸 버텨야 될까? 이 멘탈 관리라든지 멘탈. 이게 과연 버틴다고 이게 잘 된다는 게 있을까?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일단은 마음을 되게 잘 잡아야 돼요. 제 지인 중에 안 돼서 연락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벌써 인상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힘들어서 막 여기저기 조언 구한답시고 막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직원들이 보잖아요. 엄청 불안해요. 엄청 불안하고 이것이 이번 달 월급 밀리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멘탈을 잘 잡아야지 직원들도 또 슬기롭게 이 위기를 또 같이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처음부터 뭐 브랜드 있는 것들도 오픈하면 매출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블로그는 아무것도 마케팅 안 했는데 근데 좋은 시그널은 인스타를 했는데 왔잖아요, 손님이.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좋은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개선을 계속 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재방문. 오케이. 왔는데 그 손님이 재방문을 한 달 안에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재방문 텀이 길다. 그러면 여기 메뉴가 주기가 엄청 긴 메뉴예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돼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먹는 메뉴가 될 수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방문 오늘 온 손님 홀에 계시잖아요. 또 마침 온 손님이 어느 기간에 다시 재방문을 하는지. 그래서 내 메뉴의 대중성을 좀 열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지 쉽게 편하게 푹푹 들어오는데 막 메뉴의 난이도가 높고 한 번 먹으면 막 물리고 기억이 안 남고 이런 메뉴 같은 경우는 재방문율이 떨어지면 신규 고객을 정말 많이 만들지 않는 이상 매출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 3개월은 일단 나 마케팅만 열심히 하고 마케팅에서 신규 고객 창출하고 이 3개월 동안의 재방문을 한 달 안으로 내가 충분히 이 손님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올 수 있게 내가 하겠어. 그걸 친절해서가 아니라 메뉴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메뉴를 정말 잘 손 봐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오픈하자마자 설렁탕 걸고 한우 육회 걸고 점심 저녁 나 다 하겠어 이런 거 안 좋아요. 일관성이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진짜 한식주점이면 그 저녁 시간에 생각날 수 있는 술집이 돼야 돼요. 연합업 자체가. 이제 그런 걸로 3개월 동안 한번 계속 노력을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일단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뭘까요? 저요? 저 많이 웃어서? 이유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무 잘 알아. 알고 있어. 다행히. 두 번째가 많이 웃어서. 원래 첫 번째가 많이 웃어서인데 다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속은 썩어 들어갈지언정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은 정말 좋은 일이 있어요. 맥형도 왔잖아요.
오늘 마케팅비 내가 쓰도록 하려고 여기 와서 오늘 겁나 시킬 거예요. 시키는데 뭐 주방에서 이제 이렇게 시킨 적이 정신 없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오늘 좀 이렇게 몰렸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또 먹어보면서 메뉴 네. 피드백은 네. 뭐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생각도 정리해서 한번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네. 잘 되기를 응원할게요. 네. 강서구청은 근처 마곡 상권의 발달로 인해 예전보다 집객력이 떨어지는 상권입니다. 이러한 상권에서 메인이 아닌 골목에서 한 번 더 들어간 또 골목에 위치하여 컨셉을 심으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시그니처 메뉴는 더욱 필요합니다. 고객이 연화하고 경험 후 생각나는 메뉴가 있어야만 이러한 메뉴 때문에 소문을 내고 생각이 나서 또 찾아오게 됩니다. 연화옥 사장님께 도움을 드리고자 미리 인플루언서 한 명과 맥클라스 수강생 몇 명을 초대하여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결론은 인스타 인플루언서는 음식을 인스타에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매장의 조명이 음식의 색감을 번지게 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보려 노력했으나 먹음직스러운 음식의 색깔 표현이 되지 않아 채널에 올리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거라 판단해서 인스타에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집중해서 보여줄 테이블 위에 포인트 조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이 번지는 조명은 아무리 이쁜 음식이라도 사진에 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주문해서 먹으려 하는데 사장님 말씀처럼 먹을 만한 음식이 너무 없다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또한 시그니처 메뉴가 한우 육회라고 한다면 시그니처 메뉴를 부각시키기 위해 파생 메뉴 또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파생 메뉴는 육회를 가지고 또 다른 메뉴를 몇 가지 더 판매함으로써 시그니처가 육회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메뉴는 구성과 조합이 너무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의 조정이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하게 연화옥이 밥집이 아닌 술집의 컨셉을 잡았다면 무침류, 튀김류, 볶음류, 탕류를 구분하여 메뉴를 제공하는 것도 오히려 더 잘 보이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정살 구이와 전골류는 가격 대비 양이 매우 부족했고 비싼 가격을 위로 올려 표기하고 메뉴 종류가 별로 없다 보니 먹을 게 없으면서 양도 적다는 느낌을 소비자가 받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연화옥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으려면 메뉴 구성의 전개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마케팅으로 구석진 자리까지 끌고 온 손님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온 손님이 내일의 손님으로 되게 하려면 무조건 음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 만족도는 구성력에서 옵니다. 구성의 3요소는 전략 메뉴, 파생 메뉴, 주력 메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 구성에 양과 질에 힘을 쏟는 게 구성력입니다. 끝으로 잘 어울리는 식기의 사용, 넓은 전골 냄비의 사용 등 이런 것들의 비주얼로 인해 고객이 음식을 받기 전 기대를 하느냐 실망을 하느냐로 이어지니 이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화옥의 앞으로의 성장을 맥형이 응원할게요. 끝!